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 있는 내용의 문제를 풀기보다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이 중요할 것 같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지를 보시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의 아트보드의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나와 있겠죠? 210에서 297입니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트보드 사이즈고요. 그 문서가 만들어 작성되고 난 다음에 저장될 곳이 어디입니까? 문서 폴더에 가시면 GTK 폴더 그 안에 가시면은 수험번호 다시 성명 다시 문제 번호로 되어 있는 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작업된 세부 지시된 사항들은 1번부터 6번까지 문자 효과와 연관된 것은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을 것인데 만들어줄 그림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본 다음에 세부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자, 아래에 짜자잔 엄청 많죠? 그림의 양이 1번과 2번에 비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배웠던 그림인데 사이즈가 커지고 요소만 좀 많아질 뿐이지 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림을 썼을 때 제일 먼저 작성할 것은 뭐부터 만들어 주어라? 배경의 뒤에 있는 그림에서부터 앞의 순서랍니다. 그럼 제일 뒤에 배경은 뭘 것 같습니까? 바닥에 있는 하늘색으로 보여주는 배경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 뭘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구름을 그렸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였을까요? 저 같으면 여기에 있는 띠 모양. 그 다음 뭘 것 같습니까? 여기에 요 모양. 우리 뭘로 배웠죠? 여기에 블렌드라는 것을 이용해 주어서 어떤 것에서 어떤 도형으로 점증 효과를 주겠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어떤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만들어준 그림 요만큼만 그려주어도요 절반의 그림이 끝난 것이거든요. 그러한 순서로 그림을 그릴 것인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시면 자 문서에서의 요거 보세요. 210 곱하기 297 아까 우리 봤던 아트보드 사이즈와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사이즈에다가 색깔은 무엇입니까? C의 20 아마도 하늘색이었을 거예요. C의 20에 Y의 20이랍니다. 여기 보시면 누렇게 된 거 보이시죠? 배경에. 그쵸? 메쉬라는 기능을 이용해 주어서 그라디언트와 같은 효과를 준 것이겠습니다. 해서 이런 상황의 기능에 배경을 넣어 주어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제가 뭐 한다 했었죠? 구름을 그린다 했었습니다. 구름의 그림 보시면은 0000입니다. 색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하얀색이겠죠. 흰색의 구름 만들어 주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살짝 반투명 보이시잖아요. 오파스트라고 하는 반투명에 몇 프로를 주어라? 70%를 주어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나있는 띠 모양 두 가지인데 한 번에 다 합니까? 아니요. 한쪽 그림을 그려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한쪽 그림은 어떻게 할까요? 색깔이 하나 둘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색은 뭘까요? 여기에 여러분들 푸른색 계열, 붉은색 계열, 노란색 계열의 색상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요. 다음에 선은 K의 80. 여기 보시면 있는 회색 선 보이시죠? 그쵸? 얘는 뭡니까? 1포인트. 이로 미루어 보아서 여기에 있는 것은 스트로크의 선을 유지하고 있어야겠구나 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1포인트를 유지할 것입니다. 완성되었으면은 대칭 복사 내지는 회전 복사해 주어서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여기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블렌드를 이용해 주었던 그림 보이실 거예요. 얘는 누구를 쓴답니까? 요 항목이 되겠죠. 단계는 15랍니다. 즉 잘 보시면요. 요 선분에서 이 선분까지 이 사이의 단계 몇 개를 주어라? 15개 단계를 거쳐 주어라. 이 말 뜻이겠죠? 그 다음 선은 무엇입니까? 자, C의 10, Y의 90 컬러를 갖고 있는 선이에요. 면 아닙니다. 선에 몇 포인트? 1포인트, 2포인트와 1포인트니까 얘가 얇은 선 노란색이 이것이구나. 2포인트 얘가 좀 두꺼워 보였어요. 얘가 C의 20에 M80짜리였구나. 그래서 이 선에서 이 선으로 점증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 바로 블렌드 썼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단계 마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에 요거 바로 무엇이죠? 브러쉬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브러쉬 툴로 손을 쥐 그린 다음에 해당 브러쉬에 누굽니까? 도트 링스라고 하는 브러쉬를 가져오시고 두께는 1포인트인데 위에 올라가 볼까요?
시험 문제지가 정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잘 보시면 브러쉬 3번 항목입니다. 브러쉬는 이 안에 있는 브러쉬를 뽑아오랍니다. 데코레이티브에 가시면 데코레이티브 스케줄이라는 곳에 도트, 덧, 링스라는 것이 있겠죠. 이 브러쉬만 가져오시면 끝이에요. 첫 번째 완료할 작업은 얘까지 먼저 완료하는 것을 1단계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걸 지금 저랑 같이 하나씩 만들어 가실 건데요. 제가 단계별로 작업을 끊어갈 테니까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요. 저와 흡사한 형태로 기능들을 가지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같이 할게요. 컨트롤 N 눌러주시고요. 아트보드의 사이즈는 얼마로 할까요? 210에 297 같이 넣읍시다. 유닛이라고 하는 단위는 밀리미터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드세요. 210에 297 만들어 두시고 유닛은 밀리미터 확인하시고요. 어드밴스드 하부 항목에서의 컬러는 CMYK, PPI의 픽셀은 300ppi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OK. 됐죠? 자, 저희는 현재는 격자를 쓰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향후에는 격자를 굉장히 많이 쓸 계획입니다. 격자가 우리 앞전에서의 문제 1번과 2번이었을 때는요. 얼마에 썼습니까? 20mm에 하나씩이었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상단 메뉴에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은 프리퍼런시스 항목 안에서의 가이드스 앤 그리드라는 항목에 가보세요. 우리의 기본 환경 설정에서의 보실 수 있었던 격자는요 20mm의 하나였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인 백에서의 뒤에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요.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의 1번 문제와 2번 문제 풀었을 때는 이게 맞아요. 하지만 3번 문제 풀었을 때는요 가로가 210mm예요. 엄청 많아질 거예요. 20mm를 쓰면요. 그래서 얘는 3번 문제 풀 때만 얼마나 쓰느냐 50mm를 변경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격자를 보고 싶었다. 무슨 키였죠? 컨트롤 쌍따옴표. 이렇게 격자를 보시면서 여러분 작업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격자를 안 보고 할 거예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1번이겠습니다. 아까 문제 봤었던 내용들 중에서의 배경 그림을 먼저 깔아주는 이 항목을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210에 297짜리의 네모 상자 만들고 메쉬 기능을 이용해 주어서 색상을 넣어주고 색상은요 C에 20 하나, C에 20, Y에 40짜리라는 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성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자, 먼저 왼쪽의 툴 상자에서요 정확한 사각형 툴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가지고 와서 내가 손그림으로 210에 297 만들기는 힘들겠죠. 하니까 바닥을 클릭할 것입니다. 뿅. 자, 위즈에 뭡니까? 가로와 하이트에 세로 입력을 넣어주기를 210에 297을 입력할 것이겠고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테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테두리 없습니다. 없으니까 테두리는 없겠다. 명령을 주시는 거고요. 면 색깔 아까 뭐였었지요? C에 22였을 것인데요. C에 20을 넣어볼게요. 됐죠? 한 다음에 얘를 정확히 아트보드와 일치하게 만들어줘야겠죠. 왜? 가로, 세로 사이즈가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지 문제에 보시면 어디 부위냐? 이 부위와 이 부위가 누리누리한 색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C에 20에 Y 40의 색상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무슨 기능으로? 메쉬 기능을 넣으랍니다. 메쉬가 뭐였었죠? 잘 기억해 보세요. 왼쪽에 툴에 보시면요. 이게 바로 메쉬 이런 툴입니다. 그라디언트의 1, 2분과 흡사한 것이겠죠. 쿡 눌러서 어디쯤? 나 이쯤에다가 누리끼리한 색깔을 넣겠다. 뿅 클릭. 색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면색에 와주어서 C에 20에 Y에 40 C에 20에 Y에 40 OK 바뀌죠? 다음 이 부위도 그런 색을 가졌습니다. 한 번 더 클릭 끝.
이 색의 범위가 작아요, 넓어요, 좁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 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 지은 다음에, 아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그림을 넣어줄 거예요. 하다 보시면 매번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귀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선택하신 다음에 아예 잠궈버리세요. 컨트롤 숫자 2 무슨 키였죠? 락킹, 락 잠금이었습니다. 잠금을 걸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그려볼까요? 저희가 그릴 그림은 바로 뭐냐 하면 요겁니다. 제일 잘 보이는 구름이 요거네요. 구름을 그릴 것인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구름에 있는 모양이 이 외형을 직접 펜툴로 이미 관계가 없습니다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원 하나, 둘, 셋, 큰 거죠? 넷, 5개의 원을 이용해 주어서 뭉쳐 놓을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자, 먼저 원형 툴을 이용해 주어서 여기 안에서 원 하나, 흰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원에서 또 한 개 원 하나, 다시 또 한 개의 원을 만들고요. 다시 또 한 개의 원을 만들 거고요. 다시 또 한 개의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원이 만들었다면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한 개로 저는 합치기를 할 계획입니다. 한 개로 패스파인더에 가시면 합치기가 있었죠?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현재 작성해 줘야 될 구름에 있는 그림의 색상은 0000, 오파시티가 70%입니다. 불투명도를 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불투명도는 무엇이냐? 개체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여러분들 스트로크에 있었던 패널을 보시면요,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파시티에 불투명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70%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하시면 불투명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좀 배겨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그림이 요쯤에 하나 사이즈가 조금 작아진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 복사해 줘서 하나, 더 작은 게 여기쯤에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얘까지 먼저 한번 완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빼먹은 것인데, 원래는 제일 처음에 썼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만들어줄 문서내에 보시면 색상들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요. 사실은 미리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색상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이런 거밖에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이 문서를 만들어줄 전반적인 내용에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필요 요소 있을 때마다 컬러 상자를 만들어 쓰겠습니다. 그중 우리는 이제 만들어줄 요소가 여기에 여러분 커튼과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이어서요. 요거죠 지금. 여기에 컬러 박스만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색상을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먼저 빨리 만들어 볼 테니까요. 입니다. 자, 이렇게 컬러박스가 입력이 된 상태에서 그림을 마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다 보시면 실제 시험지내에서입니다. 자, 그림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모양 보이시겠죠? 한데 이것이 살짝 보시면요, 살짝 곡선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서부터 곡선 넣기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방법을 꾸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 1번 어떻게 할 것이냐, 곡선이 없다란 가정하에서 직선을 만드시는 것 괜찮습니다. 살짝 곡선 넣어 주어서 입력하시는 관계 없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방법을 소개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이렇게 볼 겁니다. 모든 그림들을 몽땅 다 락 걸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 볼까요? 저는 여기다 먼저 이렇게 직선의 형태의 한 가지를 만들어 줄 것이고요. 그 직선은 아까 보니까 문제지 내에서 색상이 얼마짜리였었을까요?
K의 80의 1포인트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 색깔을 넣어 주어서 K의 80 에서의 1포인트의 선 두께인 것을 넣어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보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삼각형들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삼각형을 먼저 그려보시면 원래 삼각형은 어떻게 할까요? 다각형 툴의 폴리건 툴을 이용해 주어서 콩 바닥을 찍으면 사이드스라는 점의 개수는 3개입니다. 오케이. 만들어서 여기 삼각형을 만들어 두시고 필요에 따라서 회전시켜 주면 되겠죠. 사이즈 변경하시면 되겠죠. 색상을 넣어 두시면 되겠죠. 요거의 색상은 요거로 치겠습니다. 한 다음에 크기를 변경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복사할게요. 나머지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요 녀석의 그림의 순서 한번 볼까요? 파랑 다음에가 노랑 빨강 순서네요. 노랑색을 추출해 오고요. 그 다음에 빨강색 계열 추출합니다. 한 다음에 이 그림을 어찌할까요? 선택해 주어서 하나 복사하죠. 그 다음 복사 뭡니까? 또 Alt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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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런 식이면 되겠죠. 너무 많은죠? 실제 문제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을 만들어 주어서 얘네들을 몽땅 다 뭘로 할까요? 컨트롤 G. 그룹이 되어 있어야겠지요. 너무 긴 것 같은데, 그쵸? 너무 긴 것 같아. 좀만 줄이겠습니다. 조절할게요. 그룹 다시 찍겠습니다. 다시 그룹 찍고요. 자, 그런데 얘를 가지고 와서 그냥 회전을 시켜 주어도요. 놔 주어도요. 사실 이건 좀 의문이에요. 감점을 줄지 안 주나 아마 감독 위원 채점 위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게 곡선 넣어주고 싶었다라고 하시면 잘 보셔야 합니다. 한 번에 곡선을 넣을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 오는 것이냐? 상단 메뉴 이펙트에 가주시면요. 이펙트 메뉴 안에서의 모양을 뒤틀어주고 변형을 주겠다라는 곳에서의 바로 여기에 보시면 나온 것이 바로 뭐냐? 요겁니다. 잠시만요. 다시 선택해 주신 난 다음에 이펙트에 가시면요. 워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워프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모양새를 둥글게 낫게 하는데 우리 얼마 전 여러분들 왜 글자들 보시면 둥글다, 볼록하다, 볼록하지 않다 등등을 넣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워프라는 곳과 같은 기능인데요. 워프라는 곳에 가주셔서 여기 보시면은 아크 보이시죠? 아크 눌러주시면요. 여기 안에 아크냐, 아크 로어냐, 어퍼냐 굉장히 많습니다. 한데 모양을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요렇게 할 거잖아요. 그게 요거랑 흡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첫 번째 아크를 눌러주시면 이 모양이 뭔지 모르죠? 왼쪽 아래에 프리뷰를 이용해 주어서 모양 보세요. 나오죠? 난 이게 아니에요. 반대의 모양입니다 하시면 여기에 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밴드 이용해 주어서 저는 살짝만 곡선을 지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OK를 뿅 누르시면 돼요. 얘까지 일단 작성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 현재 제가 그림을 좀 만들어서 올려놓을 겁니다. 이렇게요. 한 다음에 얘를 돌려서 놔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놔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그림이 면이 있고요. 다음에 앵커점이 있고요. 지금 색상이 되는 것은 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점들 나온 것이 앵커죠. 파랑색의 선이 뭡니까? 패스입니다.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편집할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 내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이 사항에 대해서 선은 지키되 면과 선을 일치시켜 주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 바로 뭐냐면 object에 우리 아는 거죠. expand appearance 아니면 expand입니다. 지금은 expand appearance를 이용하시면요. 면과 그리고 저 아까 봤던 앵커점들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질 것이에요. 다시 눌러보시면 이렇게 일치하고 있죠. 얘까지가 마무리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가 벗어나든 말든 관여하지 마세요. 나중에 잘라내 버릴 겁니다. 다시 이제 이 그림이 반대편에 여러분들 뭐 돼야 합니까? 대칭 복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대칭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어딜 중심으로요? 여기 어딘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좌우 대칭 복사할 겁니다. 이렇게요. 확인해 보시고 카피 할까요? 오케이 할까요? 카피. 한 개 더 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하시면 저희가 만들어줄 문제지 내용과 흡사한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 두 개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210과 297을 벗어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다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내기를 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자, 이해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림에 잘 보시면 여기에서의 있는 그림 중 요렇게 있는 모양 보이시죠? 그죠? 저희는 블렌드라고 하는 모드를 이용해 주어 작성을 할 계획이고요. 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브러쉬를 이용해 주어서 여기 여러분 점들 동그라미 지나는 거 보이시잖아요. 얘도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브러쉬를 먼저 이용해 볼 것인데요. 그림에 잘 보시면 이 브러쉬가 어디를 지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자,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지나옵니다. 자, 저는 이것을 맞춰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것인데요. 자, 현재 보고 있던 그림들 중에서 필요 없는 요소는 없애버릴 거고요. 컬러박스 나머지 몽땅 다 락을 걸어버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컨트롤 숫자 2를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한 다음에 자,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브러쉬 툴, 브러쉬니까 브러쉬 이용하시면 편하겠죠? 브러쉬 툴을 이용해 주어서 저는 선색에다가 색깔만 넣어 줄 거고요. 선색입니다. 자, 이제 아까 봤던 그림의 브러쉬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런 식인 거예요. 이 그림은 정확치 않아도 괜찮겠죠. 그런 다음에 이 브러쉬를 선택해 주어서 아까 봤던 우리 시험지의 시험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에 보시면 브러쉬를 써주시는데 dot links 1포인트를 쓰랍니다. 이 dot links는 어디에 있는 거랍니까를 시험 문제에 보시면 자, 여기에 브러쉬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작업해라. 데코레이티브 안에 가시면 데코레이티브 스캐터 그 다음에 dot links라는 데 있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쉬워요. 선택된 브러쉬를 선택해 놓으시고 오른쪽에 브러쉬라고 하는 패널 상자에 와주면 하단부에서의 무엇이 있습니까? 라이브러리 도서관 책 모양의 꽃의 모양이 있겠죠? 눌러서 아까 문제에선 누구랍니까? 데코레이티브랍니다. 데코레이티브 안에서의 어디랍니까? 스캐터랍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눌러서 메뉴에 가보시면 되는 거예요. 눌러보시면 하나의 패널 상자 창이 뜨는데요. 이 많고 많은 것 중에서 dot links라는 것을 부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이런 하나하나 항목들에 1초만 머무르시면요. 이렇게 설명을 보여줍니다. 그쵸? 얘가 dot links랍니다. 누르시면 끝. 그 다음에 굵기 포인트는 얼마입니까? 1포인트 유지. 끝. 얘까지가 브러쉬 기능에서의 설명 끝인 거예요. 자, 한번 작성해 보시겠습니다. 작성되었던 이 브러쉬 그림은 선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겠죠. 하니까 락을 걸어주고요.
자, 다음에 있는 내용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1차적으로 끝낼 작업은 바로 뭐냐면 저기 보시는 내용 중에서의 블렌드라는 것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는 이 곡선을 말합니다. 곡선의 단계를 보시면은 15단계입니다. 선은 두 가지의 색상과 굵기 나와 있습니다가 지금 나와 있겠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선이 어디를 어떻게 지나가는 모양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요. CA20의 M82포인트가 여기 좀 진한 색깔에 있는 선일 것입니다. 얘가 이렇게 좀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얇았던 C의 10에 Y의 91포인트던 이 노란색 선이 지금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두 개 선만을 그리시는데요. 요거 한 가지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브러쉬 기능을 쓰지 마세요. 브러쉬를 쓰다 보면은 곡선이 막 흔들려서요. 이렇게 될 때 있습니다. 하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펜 툴을 이용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림에서의 나머진 다 락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하시고서 왼쪽에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먼저 진한 색깔의 분홍 색깔을 그려볼게요. 여기서 그림은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곡선이 필요하겠죠? 클릭해 주어서 여기쯤에서 하나 곡선, 잘라내 주어서 여기쯤에서 하나 곡선을 마무리할게요. 주의할 사항은요, 곡선이 만나고 있는 접지점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어색함이 없게 연결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꺾여 있어 주어서 어색하면요, 우리 블렌드 모드 썼을 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양을 볼 수가 있을 거니까 최대한 연결선의 모양을 잘 보셔야 되고요. 얘의 선 색깔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선에 있는 색깔은 아까 봤던 C의 20에 M의 80에 나머지는 0이었고요. 선 두께는 2포인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현재 곡선이 끝났다라는 명령을 줘야겠죠. 선택 툴을 눌러준 다음 다시 펜 툴을 누르겠습니다. 눌러서 다음에 있는 그림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곡선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곡선 만들기 위해서 클릭, 여기쯤에서 만들게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잘라내고요. 여기쯤에서 이 접지 지점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얘는 선 색깔이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C의 10에 M에 없고요. Y의 90이었습니다. K 또한 없고요. C0, 90으로 입력했었고요. OK에 선 굵기는 1포인트를 넣어줄 계획입니다. 해서 두 개 선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얘 어디 오는 것이냐? 선택을 해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왼쪽에 와서요, 툴 중에서의 요 모양 블렌드 툴을 전 더블 클릭할 것입니다. 빠방 눌러서 어떤 기능을 쓸 거냐? 점증적인 형태의 단계를 쓸 거라서 스페시파이드 스텝 이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을 골라올 것이고, 이 명령으로 하나의 선과 또 하나 선 사이 단계는 15단계를 두겠다라고 명령을 줄 거예요. 그 다음 OK를 누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선이 좀 두 개 있겠죠. 얘를 1번, 얘를 2번으로 하건 얘를 1번, 2번으로 하건 관계없습니다. 하나의 선을 클릭, 그 다음 또 한 개의 선을 클릭 나오죠. 이때에 중요한 점은요, 첫 번째 선을 클릭할 때는요, 마우스 포인터 모양 오른쪽 아래에 조그맣게 X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두 번째 선을 골랐었을 때는 마우스 포인터 오른쪽 아래에 플러스 모양이 보일 겁니다. 순서는 얘를 먼저 찍고 얘를 찍어도, 얘를 먼저 찍고 얘를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해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접지 시험에 정확하게 부드럽지 않게 각져보였다면요, 이 부분이 이상하게 나왔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 완성이 이제 한 3분의 1은 완성한 것 같습니다만, 득점하기 가장 좋은 것들을 지금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문제지 내에서의 나머지 단 문제를 제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들 중에서의 가장 많은 그림에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런 그림이었을 거예요. 자동차 그림, 뒤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잔디밭처럼 여기에 회색에 있는 모양 보이고요. 주황색의 언덕 모양 보이고요. 산 모양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가장 크게 집에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 이런 요소에 대한 그림들을 지금부터 그려볼 것인데요. 그림의 순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내셨잖아요. 주황색이 저는 1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 회색을 2번, 그 다음에 회색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산 그림을 3번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이 있었던 앞에 있는 그림을 4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와서 여기에 산 모양을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트럭 모양 만들고 그림자를 그 다음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무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배경 그림들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이고요. 안 한 게 있네요. 여기에 집 모양도 거의 후반부쯤에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이 순서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끊어서 그림을 들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하지 말고 지켜보신 다음에 그리시길 바랍니다. 자, 완성된 모든 그림들은 몽땅 다 락이 걸려 있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먼저 여러분들 주황색의 언덕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주황의 언덕은요,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대략 이 정도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곡선의 형태 한 개를 만들고 선색만 넣어줄게요. 잘라내고 됐죠? 모양의 틀을 좀 만들었습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안에 면색을 넣을 것인데 한 가지를 빼고 못 넣었군요. 바로 뭐냐면 우리 컬러박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컬러박스 준비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된 컬러박스를 이용해 주었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봤었을 때에 자, 아까 우리 그랬던 그림 있었죠? 선택해 주어서 면 색깔이 어떠합니까? 주황색 계열이었답니다. 선택. 끝났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끝났다면 이 그림은 이제 더 이상 선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숫자 2 눌러서 락으로 선택을 잠궈 주시고요. 저는 그 다음에 회색에 있는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림의 모양을 잠시 보여드리면 이 그림이에요. 회색에 있는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초록 그림 그릴 거고요. 다음에 산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 넣어줄 그림. 전 요것도 락 걸어버릴게요. 요것도요, 같이. 자, 펜 툴을 또 한번 이용해 주어서 여기에 또 하나의 곡선을 넣어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릭해 주어서 여기쯤에서 끝내주고요. 곡선 한 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어차피 끝부분이야 어떤 모양이 되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쪽은요. 해서 색상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또 락을 걸어서 잠금을 걸어버릴 거고요. 그 다음번에 여기에 초록색 잔디밭 있는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얘 또한도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여기에서부터 얘까지 정도에서 살짝 쿵 곡선 넣어주고 색상은 선색만 넣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잘라내고 색상을 추출해서 그라디언트였죠. 근데 실제 문제에서의 그라디언트를 보면요, 얘가 진한 초록색, 얘가 옅은 초록색으로 위아래 방향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해서 방향을 넣어 줄 것이니까 아래가 어두운 색, 위가 밝은 색을 쓸 계획인데, 여기서 주의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주의점은 여기에 있는 그림이 아무리 이 바깥쪽 쓰지 않고 클리핑 마스크 지워진다 하더라도요, 이 그림이 이렇게 있는 상태였다면은 얘가 진한 색, 얘가 밝은 색이겠죠. 화면상에 남기는 것은 뭡니까? 얘부터 얘만 남을 것이니까 중간 어두운 색부터 밝은 색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요령상은 뭡니까? 가급적 여러분들 이럴 때에는 그림의 끝부분을 맞추는 것이 좋다. 가급적이면요.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른쪽에 보니까 지금은 가로 형태인 것을 세로 형태에 바꿀래요. 각도가 보이시죠? 각도를 이용해 주어서 세우는 방향으로 이렇게요. 내용을 끝내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까지는 그림으로 먼저 한번 그림을 완성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산 모양을 보시면은 잘 보세요. 산 모양은 왼쪽이 어둡고요. 오른쪽이 밝아요. 그렇죠? 가로 형태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그림 중에서 작은 게 앞에 있고요. 큰 게 뒤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것이 여기와 여기 두 군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그림을 완성해 본다면 자, 나머지 모든 그림들은 다 락이 걸려 있어야겠죠? 선택이 안 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 삼각형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삼각형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우리가 쓰는 툴 중에서의 다각형 툴, 폴리건 툴을 이용해도 괜찮고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보시는 펜 툴을 이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펜 툴로 해볼까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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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가지고서요. 그쵸? 해서 삐뚤건 안 삐뚤건 그건 큰 감점상이 포함이 안 돼요. 대신에 그라디션은요, 아래에서 위에가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이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라디언트에 와주 각도 다시 정상으로 0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구분상 나오고 있겠죠. 정의 여기 그림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하면 다시 그림 하지 마시고요. 왼쪽에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이 점만 살짝 저는 왼쪽으로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만들어지죠? 그러면요. 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이 위치 하나를 놔 주시고요. 살짝 회전이었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좀 더 크게 확대할 것이고요. 그림수는 요 작은 그림이 앞에 있을 것입니다. 컨트롤 닫는 대괄호 이용해 주어서 순서 변경. 다시 이 두 가지에 있는 그림을 크기를 적절히 만들어 볼게요. 해서 이 그림을 다시 여기로 가져옵니다. 가지고 오는 데에는 순서가 있어야겠죠? 이 순서는 뒤로 내겠습니다. 컨트롤 열어주는 대괄호로 뒤로 보내겠습니다. 후에 이런 그림을 다 앞에 가져올 것이니까요. 후에 앞뒤 정리할 순서는 정리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림이 바뀌었네요. 얘가 작은 게 앞에 큰 게 뒤에 있어야겠군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여러분들 산 모양까지 만들었으니까 얘네들까지도 몽땅 다 락을 걸어서 선택이 안 되게 막아놓겠습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트럭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요. 자, 보세요. 트럭 그림은 현재 그림에 보시면 네모들과 동그라미의 향연입니다. 먼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요 큰 네모 한 개 있다 보시면 되죠. 여기에 또 네모 한 개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또 하나의 네모가 여기 또 하나의 네모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끝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네모는 네모인데요. 여기에 있는 네모 중에서 여기에 앵커점에다가 점 두 개를 추가해 주어서 여기 앵커점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죠. 그쵸? 방법. 아니면 애초에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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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도 관계가 없겠죠. 다시 이 안에서 펜 툴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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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도 관계가 없겠죠.
그쵸? 물론 실제 그림을 보시면요, 살짝이가 좀 둥글고 모서리가 둥글고 둥급니다만 개까지 표현은 정확히 안 해줘도요 사실 큰 감점은 없을 것이니까 그냥 감안해 두는 것이겠죠. 그런 다음에 원형 하나 놓고 그래 복사하시면은 끝. 그 다음 마지막에 그림자에 타원한 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겠죠. 이 그림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여기쯤에다가 작성을 할게요. 자, 먼저 네모 하나 만들 계획이고요. 뒤에 짐칸이겠죠? 만들어 주어서 색상부터 먼저 지정해 보겠습니다. 색상은 이 색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와 주어서 또 하나의 네모를 좀 복사, 좀 만들어도 관계가 없겠죠? 상세를 줄이겠습니다. 줄여서 색상을 가지고 올게요. 위에 얹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줘야겠죠? 좀 복사할게요. 하나를 만들어도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얀색 박스가 들어오게끔, 흰색이죠? 그 다음 또 한 개를 복사할 겁니다. 색상을 추출하고요. 됐죠? 그 다음번에 여기 있는 그림 앞에 있는 그림 작성할 것인데 전 방법을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 볼게요. 자, 보세요. 먼저 네모 상자 한 가지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요. 네모 만들어서 이 네모에다가 색상은 하늘색을 넣을 것인데요. 네모에다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잘라낼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방법 참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선 한 개를 만들게요. 선 한 개를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만들어서 이 선색은 면이 없고 선만 있는 것이겠죠. 그런 다음에 선을 두어서 얘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요. 얘를요. 해도 되겠죠? 어떤 식입니까? 두 개를 선택해서 디바이더로 나눈 다음에 그룹을 풀어주고 얘를 없애면 되잖아요. 1번 방법. 다음 2번의 방법을 쓰겠습니다. 2번은요. 여기에다가 점 한 개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앵커를 이만 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점을 어떻게 추가할까요? 가장 쉬운 점을 추가하는 방식은 펜 툴 안쪽에 보시면 기억하십니까? Add Anchor Point 툴. 앵커 점을 추가하겠습니다. 펜 툴 왼쪽에 플러스 모양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얘를 이용해 주어서 요쯤에 하다가 앵커 추가하고요. 이쯤에 하나 앵커 추가하는 거죠. 앵커가 추가가 됐어요. 두 군데예요. 그런 다음에 직접 선택에 하얀색 화살표를 이용해 주어서 여기에 앵커점을 땡겨오는 거죠. 이렇게요. 그쵸? 방법의 2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의 3번이 있다면 3번은요. 그냥 펜 툴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펜 툴로 클릭,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왜? 직선이니까. 그 다음 직선 내려옵니다. 클릭.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다음에 클릭. 완료. 클릭. 해도 끝.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어떤 것이든 관계가 없다는 뜻을 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해서 만들어진 그림을 가지고서 위치를 넣어주고요. 다시 그 안에서 펜 툴로 창문 좀 만들어 볼까요? 창문이요. 창문을 클릭, 클릭 3번 넣어줄게요. 다음에 클릭, 클릭 완료. 흰 색깔을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반원에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둥근 네모를 이용해 주어서 한쪽 반원을 만듭니다. 여기에 노랑 색깔을 채워 넣어줄게요. 미리.
다음에 하늘색에 있는 그림과 반원 네모의 그림을 선택해 주어서 조각내기에 디바이드 합니다. 그룹을 풀어주겠죠? 그 다음에 노란색은 빼버리는 거죠. 델리트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다시 어떻게 할까요? 뒤로 보내주어서 흰 색깔을 앞으로 가져오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여러분들 원형 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 원형 툴을 이용해 주어서 동그라미 한 개, 동그라미 하나, 정원이죠. 해서 하나 만들고 또 한 개의 복사를 하겠습니다. 색깔 만들고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정의를 하시면 되겠죠. 얼라인에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가운데.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하나 가져오시면 되겠죠. 완성되었다면 이 자동차 그림을 하나로 그룹 묶습니다. 여기까지 그림으로 먼저 완성을 지어 보시고요. 하나 아닙니다. 잠시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완성되었다면 요 그림 뒤에다가 하나 그릴 게 바로 뭐냐면 그림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회색에 있는 그림으로서의 그림자를 넣어줄 것이고요.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타원형 하나를 준비를 해 주어서 이 타원이 있는 곳에다가 회색에 있는 곳 요 색상을 전 넣을 계획이고요. 이 그림이 뒤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뒤에 넣어주기 위해서 컨트롤 열어주는 대괄호로 순서를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지에 보시면 있는 내용 중에서요, 살짝 보시면 트럭 아래쪽에 그림자의 음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와 연관된 시험지의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본다면 상단에서의 이 말이 써 있네요. 자, 우리의 이펙트와 관련된 문제에서의 아래에 참고하여 작업을 합니다. 어디에 이펙트 요구합니까? 이펙트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 안에 드롭 섀도우, 아까 문제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겠죠. 해서 이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 그림, 자, 요 트럭 그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림자 요소를 넣어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슨 작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 요소가 하나로 뭉쳐있는 그룹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룹을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그룹 풀었어요. 그룹을 풀어준 상태에서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롭 섀도우에 가보겠습니다. 해서 보시면요, 각자 모든 그림의 그림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면은 감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어라? 그룹으로 뭉쳐있는 상태에서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롭 섀도우를 하시면은 하나의 그림 덩어리 외부 요소에 넣어줄 것이다. 여기에 있는 드롭 섀도우의 수치는 어떤 것 이런 관계는 없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 다음에 그림의 요소가 모두 끝났다면 여기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다 잠금으로 걸어줘 버리겠습니다. 자, 그림 요소에서 이제 그릴 것은요, 현재 보시는 그림들 중에서의 나무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것이고요. 나무 그림이 끝나자마자 집에 있는 그림들 몇 가지 요소만 그려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메가폰의 형태에 이용해 주었던 심볼 기능이라고 하겠죠. 스프레이어라고 하는 기능을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무 모양은 이렇습니다. 실제 문제의 나무 모양을 보시면요, 동그라미 형태가 하나, 둘, 셋, 넷, 5개 에다가 여기 나무 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보시면 나와 있는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나머지 그림들 중에서 연관되었던 선과 연관된 것은 K의 100, 완전히 검정색이겠죠. 1포인트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그림들 중에서 K의 100이라고 하는 검정색의 1포인트의 선 두께로 지정된 것이 무엇일까요? 선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면 요도 선이죠. 그렇죠? 얘 선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선 같지 않습니까? 얘 선 같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색상이 얘는요 어두운 흑청색이고요. 얘는 하늘색입니다. 얘는 검정으로 보이고요. 1포인트의 얇은 선이라는 것은 얘가 얇은 선, 얘는 두꺼워 보이는 선이란 말이에요. 이로 미뤄봐서 여기에 창문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선이 아니구나 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림에서의 문제지가 얘기하고 있던 선의 K의 백의 1포인트입니다 인 것은 여기에 있는 선을 말한다 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문제에서의 그 내용을 풀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여기에 그림을 원형을 이용해 주어서 하나의 원형을 준비하고요. 색상을 미리 준비할까요? 하늘색 계열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서 또 하나 복사를 넣어두고 또 하나 복사를 넣어두고요. 또 하나 복사하고 또 하나 복사하는 과정을 갖고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곳을 하나 채우겠습니다. 이렇게요. 간단하게 나무 모양 한 가지를 끝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 개의 개체가 모여 있으나 하나로 합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요. 오른쪽 패스파인더에 보시면 나와 있는 합치기를 이용해 주어서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뭇가지 형태를 이용해 주어서 쭉쭉쭉 있으면 되겠죠. 펜 툴을 써보겠습니다. 펜 툴은 검정색에 있는 것으로 펜 툴은 면색이 없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곡선 한 개 만들고요. 끝내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만들고 끝내기. 다시 여기에서 또 하나 만들고 이런 식이면 되겠죠. 해서 완성된 이 그림의 선을 잘 보시면은 K의 100인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K의 100이죠. 그리고 1포인트인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완성됐다라고 하시면은 이 그림을 전체 잡아주어서 적절한 사이즈를 변경하신 다음에 위치에 넣어 주시고요. 하나 더 복사할 겁니다. 사이즈를 줄여 주어서 하나 더 위치를 놓을 계획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주의할 사항은 작게 만들어준 이 선도요 1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죠? 왼쪽에 스케일 툴이라는 것을 더블 클릭을 빠방 찍어 보시면 스케일 스트로크에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이 되어 있다면 그림이 작아질 때에 선 굵기도 작아질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시도해 볼까요? 자, 다음번에 그릴 그림은 요 그림을 그릴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림 중에서 지금 제일 큰 부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집 모양입니다. 집 모양. 집 모양 중에 저는 딱 두 가지만 설명드릴 거예요. 창문에 있는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천막에 내려있는 처마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을 설명할 것입니다. 자, 먼저 처마 있는 모양을 설명해 볼 것인데요. 이쪽은 둥글죠? 얘는 둥글지 않습니다. 저는 딱 요 그림만 그려볼 거예요. 이 그림만.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릴 것이냐, 여기 보시면 다 락이 걸려있는 상태죠 지금요. 그럼 먼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개수를 제가 한번 세어볼게요. 이건 큰 요소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17개의 여러분들 굴곡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7개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저는 둥근 네모 툴을 이용할 거예요. 둥근 네모 사각형이죠. 한 다음에 이렇게 끝선이 둥글게만 작성을 먼저 해볼 겁니다. 이렇게요. 한 다음에 먼저 지정된 색깔 중 한 가지를 골라 보도록 하죠. 이 색깔. 그 다음에 한 개를 넣어서 복사를 할 겁니다. 딱 붙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색상은 좀 더 진한 색, 흐린 색 두 개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있는 색깔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복사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17개입니다. 지금 두 개 더 있죠. 4개죠. 아이고. D. 그러면은 6, 8, 10, 12, 14, 16, 18. 한 개를 주면 되겠네요. 17개.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늘려도 되고요. 관계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에서 난 이만큼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방법이 1번 선 한 개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신 다음에 이 선과 도형을 이용해 주어서 전체를 잡고 난 다음에 분리하시는 겁니다. 얘를요. 어디에서요? 패스파인더에서의 디바이드 눌러서 그 다음에 그룹을 풀고 보시면 얘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쵸? 방법의 1번이에요. 방법의 2번이 있습니다. 저랑 수업을 했던 내용을 잘 그려보시면 나 여기에서의 이 정도의 그림은 필요가 없습니다 인 거예요. 지금요. 면색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아래 그림에서 아래 그림들에서 윗그림만큼을 파내기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위에 그림만큼 파내기 합니다. 다 찍고 난 다음에 어디요? 패스파인더 보시면은 아래에서 윗그림을 파내기 합니다 있었잖아요. 얘를 넣어줘도 마찬가지 형태. 얘가 잠시만요. 그룹을 잡을게요. 아래에서 윗그림을 파내기 합니다. 얘는 안 되겠군요. 요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전 걸로. 해서 짜라기로만 할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만 나머지 그룹을 잡아 넣어 주시고서 위에 있는 그림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쭉쭉쭉쭉. 그 그림에 대한 사항도 그리는 요령상 충분히 여러분들 인지할 거라 보고요. 이곳에 이어서 두 번째 그림을 그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창문에 있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창문에 있는 그림 보시면요.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먼저 네모칸 박스 한 개를 그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모칸 박스에는 하얀색 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또 한 개를 넣을 것은 바로 뭐냐면 직선의 형태를 칠 건데요. 이렇게 안 왔을까요? 얘는 선만 넣어주겠습니다. 한데 선 색깔이 뭐냐면 하늘색인 거예요. 두께감을 주겠습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줄 것입니다. 좀 더 얇게 할게요. 또 하나를 줄 것입니다. 얘는 두껍게 할게요. 이 세 가지는 다 선일까요? 면일까요? 지금 선이에요. 선은 아까 나무 줄기 위에는 없잖아요. 얘는 면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면 만들면 되잖아요. 오브젝트에 expand. 오케이. 면이죠. 자, 그러면 난 이것 이외에 나머지 그림들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해서 요 그림을 전 선택해 주어서 얘네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패스파인더의 조각내기 이를 이용해서 뿅 그룹되어 있겠죠. 그룹 풉니다. 언그룹 컨트롤 쉬프트 G 이용하셔도 괜찮겠죠. 얘를 따로 떼서 얘를 따로 떼서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요 사이즈에 알맞는 네모 한 개를 더 그릴 거예요. 왜? 테두리에 올 거니까요. 그런데 얘는 면이 없이 테두리만 줄 거랍니다. 그러면 테두리에 색깔을 넣어 줄 것이니까 그 색깔이 진한 색이 지금 요 색입니다. 그래서 테두리만 줄 것인데 테두리가 두꺼울 거 아니겠냐고요. 두꺼우니까 테두리 색깔을 뿅뿅 이 정도? 됐지요?
그런데 얘는 선이에요, 면이에요? 지금요. 파란색은요. 선입니다. 면이 돼 있어야 한다면서요. 한 번 더 오브젝트에 expand OK. 끝. 이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룹되어 있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 그림과 현재 왼쪽엔 창문을 그린 것이겠죠. 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얀색을 그려주어서 하이라이트에 하늘색 넣어주시고요. 바깥쪽에다가 다시 한번 테두리의 어두운 색, 다시 선 넣어주는데 테두리의 어두운 색과 이 선들은 다시 선 두께를 결정해서 면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작성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뭐냐면 메가폰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자, 얘 그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보기만 아니다. 그럼 작성해 보실게요. 비어있는 곳에 일단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여기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현재 이 자리에는 모두 다 락이 걸려있는 상태가 돼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왼쪽 어딘가에다가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요. 아까 봤던 메가폰을 그릴 것인데, 자, 같이 그림 그려보세요. 완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타원의 형태 한 개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타원의 색상은 저희가 만들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있는 색을 아무 느낌만 같았던 색상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복사해서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테두리를 하나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테두리 좀 없는 상태에서 넣어줄 때는요. 여기에 있는 색상을 이쪽으로 끌고 오시면 같은 색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끌고 옵니다. 이렇게요. 테두리에다가 적절한 두께감을 주시고 푸른색 계열을 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곡선 한 개를 그어주고요. 여기는 선만 있어야겠죠. 직선 내려와서 자른 다음 직선 내려와서 다시 곡선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모 상자를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도 면 색깔을 살짝 보라색 계열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뒤로 보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손잡이 있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둥근 네모 형태 한 개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해 볼게요. 둥근 네모 형태로 연결 지은 거예요. 이렇게 둥근 네모를 연결 지었습니다. 그리고 반원 형태의 네모를 만들기 위해서 손잡이가 끝선이 둥글었던 거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크기 사이즈를 줄하신 다음 가져오시고요. 얘네 그림들은 지금 조각이 하나, 둘, 세 개인 것을요. 하나를 뭉쳐버릴게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뭉치지 않고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다른 색깔을 넣어줄게요. 붉은색 계열 넣겠습니다. 얘는 뒤로 보내기 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중에서의 앞에 있는 확성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 일단 이 그림을 락 걸어줄 거예요. 락. 얘를 락 걸어줄 겁니다. 선택이 안 되게끔 모든 그림을 다 걸어버릴까요? 그러면요. 그림을 또 잡아서 락을 걸어주고요. 여기에 이 선을 따라가는 곡선과 직선, 직선, 그다음에 동그라미 한 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펜 툴을 이용해서 저는 얘부터 얘까지의 곡선 한 개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요. 다음에 직선 잘라내서 직선, 직선, 직선 처리할 겁니다. 얘는 색상을 뒤에 분홍색으로 가져올 거고요. 여기에 타원 한 개를 만들어서 흰 색깔로 넣어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확성이 되어지는 모양을 쓰기 위해서 이제 얘가 중요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의 도형을 만들어서 복사를 할 것인데요. 이 도형을 어떻게 할까입니다. 1번 삼각형을 만들어서 좌우의 폭을 줄일 수도 있겠죠. 2번 여러분들 펜 툴을 이용해 줘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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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수도 있겠죠. 3번 선 한 개를 만들어서 선의 유형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모양의 삼각형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 먼저 보세요.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삼각형 도형이라고 하는 다각형 툴의 폴리건 툴을 이용해 주어서 찍어요. 바닥을요. 나는 꼭지점이 3개입니다. OK입니다. 한 다음에 양옆을 줄여서 여기에 색상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한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쓰는 펜 툴 이용해 주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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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가장 쉬워요. 제가 쓰는 방식입니다. 감점당하지 않고 쓰는 방식이겠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선 툴을 이용해 주어서 직선 한 개를 만듭시다. 선 색깔만 넣어주면 되겠죠. 선색을 넣어주고요. 여기 선은요, 일직선이 아니라 아래가 점점 퍼지는 모양의 유형을 가지고 올 거랍니다. 어디요? 스트로크에 보시면은 프로파일에서의 이거 있잖아요. 선택해 주어서 두께감만을 줄줄줄 주면 방향이 위가 아니라 아래가 퉁퉁해야 합니다. 방향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두께감을 주어서 어떤 것을 이용하시는 관계는 없어요. 단 선을 이용해 주었던 이 마지막에 예인 경우만 면으로 만들어주는 한 번에 더 일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중 저는요 가장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도 관계없어요. 이용해 주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 복사해서 살짝 돌려주시고 작게 축소하고요. 또 하나 복사해서 돌려주시고 축소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일단 다 만들어진 그림은 뭐 해야 할까요? 그룹 묶어주셔야겠죠. 자, 이런 그룹 묶겠습니다. 락을 풀고 묶을게요. 자, 그 다음에 락을 풀고 묶었다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또 뭐 돼야 할까요? 락이 되어져 있어야겠죠? 락 걸겠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메가폰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문제인 겁니다. 문제지의 내용을 보시면 메가폰의 모양은 참고 도안을 이용해 주어서 직접 만든 다음에 심볼 기능을 활용해 주어라.
이때 등록이 되어지는 이 메가폰 모양의 심볼의 이름은 메가폰으로 해주어라. 이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넣어주었던 여러분들 스와치 브러쉬라는 곳의 오른쪽에 보시면요, 심볼스라고 하는 패널 상자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심볼은 뭐냐,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기호 형태와 같았던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등록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기능을 바로 무엇입니까? 이 메가폰을 그 기능의 심볼 기능으로 등록을 넣어줘라 입니다. 헌데 우리가 실제로 이용될 수 있는 그림의 크기를 보시면 큰 게 이만큼 사이즈예요. 들어봐 봐야. 한데 지금의 그림에 보시면요, 너무 크지 않습니까? 얘가 여기 너무 큰 거 아니겠냐고요. 적절한 사이즈 이미 바꿔주세요. 첫 번째는요, 적절한 사이즈 바꿔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어디요? 여기 심볼이라고 하는 패널에다가 끌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우리의 패턴 등록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놓으시면 물어봐요. 지금의 이 그림을 심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름 뭘로 할까요? 묻습니다. 하면서 네임에다가 우리 적습니다. 뭐라고요? 메가폰. 이 이름 안 넣으시면 감점. 오케이 하시면 새롭게 추가되어져 있는 심볼스 안에 내 메가폰 그림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됐죠? 여기에 그림을 추가하면 이제서야 문제가 얘기하고 있었던 심볼 기능에 넣어주었던 그림에 스프레이어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요, 툴에서의 요 모양, 칙 뿌리는 스프레이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그쵸? 얘를 꾹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요, 참으로 많은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흙 뿌린다는 기능에서의 스프레이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등록해 주었던 심볼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흙 뿌려주고 싶을 때 쓰는 것이 바로 뭐냐? 스프레이어입니다. 제 거 보세요. 보기만 하세요. 자, 동그라미 지금 툴 보이시나요? 있지요? 그냥 콕 누르면 한 개만 찍혀요. 이렇게요. 다시 얘는 선택하면 안 되겠죠? 선택하면 안 되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스프레이어 눌러서 콕입니다. 콕 한 개예요. 그런데 마우스를 실수해 주어서 누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 벌어집니다. 이런 식이 돼요. 그렇죠? 조심해야 합니다. 해서 이렇게 스프레이처럼요, 마구마구 흙 뿌릴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스프레이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 넣어주고 난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누르고 계시면요, 쉬프터입니다. 이동하고 싶을 때 쉬프터 방향 모양 잘 보세요. 이동입니다. 이동. 두 번째, 그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사이저입니다. 크기를 변경할 때. 스피너입니다. 회전시켜 줄 때. 스핀, 회전. 스테이너입니다. 투명을 넣어주고 싶을 때, 투명, 색상을 넣어줄 때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 식탁 같은 데 보시면요, 나뭇결이 보이는 보라색, 나뭇결이 보이는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색상을 넣어주는데 투명색을 넣어준다가 스테이너인 것이에요. 그 다음 아래 스크리너, 얘는 정말로 투명하게 넣어준다, 반투명 넣어준다의 말뜻이고요. 이런 사항들을 이용해 주어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인데, 시험 문제는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스프레이어 기능으로 흙 뿌려주고 난 다음에 1번이에요. 1번입니다. 그 다음 위치를 변경하시는데요, 위치를 변경하기 전에 사이저를 이용해 주어서 크기 변경하세요. 크기 변경 하시고 난 다음에 쉬프터 기능을 이용해 주어서 위치 변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피너 이용해 주어서 회전 각도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크리너 이용해 주어서 투명도를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투명색을 입혀주는 순서로 하시면요,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요. 자, 여기 하나 넣었습니다. 넣어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아직 쓰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제 1번 사이저입니다. 뿅 눌렀습니다. 누르면, 사이저 누르면요, 여기 안에서의 그냥 클릭해 볼게요. 이 그림을요, 커지죠. 그쵸? 반대입니다. Alt를 누른 다음에 클릭하시면 작아져요. 해보세요. 그냥 클릭하시면 커지고요, Alt를 누른 상태 클릭하시면 작아집니다. 다음
이 그림을요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스프레이어 기능 안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쉬프터 기능을 써 보겠습니다. 쉬프터 기능을 선택해서 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근처 범위의 아주 많은 부분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근방을 움직이고요. 다음 스피너라는 것은 뭡니까? 회전각을 주기 위한 겁니다. 회전시키는 거죠. 스피너 이용해 주시면요. 스피너 쓸 때는요. 누르고서 위에, 누르고서 아래, 위아래로만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회전이 됩니다. 회전각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그쵸? 위아래로 끌기만 하시면 됩니다. 끌기만. 회전되고 있습니까? 다음 스크리너입니다. 스크리너 눌러서 한 번만 클릭해 보시면요. 반투명. 또 반투명. 이고요. 내가 지금 넣어줬던 이 녀석이 난 다시 이전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컨트롤 Z 이용하시고요. 저는요 반투명이긴 한데요 갈색 계열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면 왼쪽에 색상을 미리 갈색을 지정해 놓으세요. 색상을 갈색을 지정해 놓으시고요. 투명 색상을 입히는 것이니까 스프레이어에서의 스테이너 투명 색상을 입히겠습니다 를 선택하시고서 갈색인 상태에서 클릭 하시면 그 톤으로 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것을 한 번에 종합을 지어 보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전체 면이 보이게끔 한번 보세요. 한 다음에 저를 따라서 스프레이어 기능으로 일반 스프레이어 흩뿌리기 기능입니다. 스프레이어 툴을 이용해 주어서 자 여기쯤에 하나 쿡 여기 하나 쿡 여기에 하나 쿡 여기에 하나 쿡 여기에 하나 쿡 전체 5개의 메가폰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요 얘는 없어도 됩니다. 얘는 없어도 돼요. 만들어진 것은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스프레이어 이용해 주어서 5개의 그림을 넣어 주었습니다. 자 만들었으면 두 번째 뭐라고요? 사이즈를 결정하시라고요. 사이즈를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조금씩 작게 할 겁니다. 작게. 그러면은 스프레이어 안에서의 사이저 이용해 주어서 자 얘는 좀 작게 할게요. Alt를 눌러서 작게 할게요. 얘는 작게, 얘도 작게, 얘는 더 작게. 크기에 대한 사항은 눈짐작으로 하세요. 그 다음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쉬프터를 이용해 주어서 스프레이어의 쉬프터 툴을 이용해 주어서 원하시는 자리만큼 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이 정도, 자리에 오게끔 만들고요. 회전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심볼에 안에 있었던 심볼 스피너죠. 심볼 스피너 해주어서 바꿔볼 거예요.
예,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반투명을 넣을 것인데요. 얘는 반투명 한 3번 정도? 2번만 넣어볼게요. 반투명 넣기 위해서 스크리너를 이용해 주어서 이거 한번 빵! 이 정도 넣어주고 스테이너를 이용해 주어서 갈색 계열 스테이너 이용해서 갈색 계열을 잡아서 청색 계열 한 개만 잡아볼게요. 제가 이건 청색 계열을 넣어볼게요. 이게 지금 다 같은 색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얘를 선택했었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 CMYK가 안 돼 있고 그레이스케일이죠. CMYK 바꿔서 색깔 톤 나오죠. 갈색 톤 만들어서 누르시면 갈색 톤 나오고 있고요. 요것들도 나머지도 몽땅 조금 좀 흐리게 하기 위해서 스크리너로 반투명을 조금만 좀 넣어 보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넣을게요. 여기까지 완성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작업은 마지막 한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클래핑 마스크. 한 개 없습니다. 사실 안 넣어도 돼요. 연습점사로 넣고 있어요. 기능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히 똑같이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심볼의 상태를 좀 잡아서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어디를 좀 자, 마지막 작업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 요소의 모든 그림을 다 그렸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면 이 210에 297이라는 것이겠죠. 여기에 바깥쪽에 있는 모든 그림들은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똑같았던 210에 297짜리 상자 한 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여기 왼쪽에 사각형 툴을 이용해 주어서 바닥을 쿵 찍어서 정확히 210에 297짜리 상자 한 개를 만들고 기본적으로 흰 색깔의 면이 있는 것만 골라 볼게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클리핑 마스크 쓸 때는 내가 남기고자 하는 공간만 쓸 것이 도형을 만들어서 제일 앞에 가져와라. 그게 바로 이 흰색 네모인 거예요. 흰색. 흰색이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어떤 색이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 색깔이 있다고 한다면 얘를 정확히 210에 297이었던 그림에 포개해 놓으시고요.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네모 그림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네모 그림 안쪽에 놓서만 남고 나머지는 숨겨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클리핑 마스크예요. 자, 이때 앞에 놓으시고요. 컨트롤 알트 숫자 2번 눌러서 모든 락되어 있었던 잠금 이미지를 풀고 모든 이미지가 잠금이 되어 있어 안 됩니다. 모든 이미지 잠금을 풀어주시고 모든 이미지는 다 앞에 있는 이 사이즈 맞게끔만 정리를 시킨다입니다. 전체를 선택해 주어서 마우스 오른쪽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시도해 보세요. 빵!
정리가 되어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 클릭이 맞습니다. 정리가 잘 되고 있나요? 자, 정리가 되고 있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어서 제1에서 시험까지 대한 문제를 작성 완료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끝에 한 가지만 설명드릴 것인데요. 자,